이승훈의 이슈앤피플 이어가겠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분위기가 지금 흉흉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여의도나 정치인이나 또 우리 언론 반성이란 말을 가장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정호김 전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신경민 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60대 살인미수 피의자 범행 동기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뭐라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두고요. 혐오 정치에서 비롯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이 증오를 부추기는 양극단의 정치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는 여러 해석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정치에 이렇게 막말이라든지 극단적인 언어들이 횡행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일련의 문화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 극단적 상황이 이런 상황까지 만든 게 아닌가 조심스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때 뭐 그 막말이나 욕설을 민주주의의 양념이라고 하신 분도 있지만 이거는 민주주의의 양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재를 뿌리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실로 보면서 저도 요즘에 많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신 의원님 지금 말씀도 하시지만 자 이런 바탕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 간의 갈등도 있었는데 보면은 친명이랑 비명 나눠지죠. 또 친윤 비윤 또 이렇게 나누고요. 나눠졌다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눠지는 순간 이렇게 막 적이 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부정해온 정치인들의 원죄에서 이번 사건 또 비롯됐다 이런 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뉘죠. 안 나뉠 수는 없죠. 당연히 나뉘죠. 근데 지금 양당 정치를 하는 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꽤 오래됐는데 신당이 나왔다가는 바로 지금 쓰러졌기 때문에 양당 정치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착이 돼 있는데 이 양당 정치의 행태가 점점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뭐 틈만 나면 욕하고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예. 그러다가 보니 거기다가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유튜브라는 매체가 기존의 다른 매체보다 뭐 엄청 세진 데다가 우리 또 언론의 행태가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말했다. 그걸 이제 영어로는 he said, she said 저널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니까 또 그게 기사화가 되려면 좀 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하여튼 극단적인 얘기들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차별하고 증오의 얘기를 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주먹이 오고 가고 주먹이 오고 가다 이제 뭐 흉기가 오고 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치 책임도 있고 뭐 언론의 책임도 있고 새로운 매체의 책임도 있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분도 보면 지금 슬쩍슬쩍 나오는 걸 종합해 보면은 하루 종일 그 유튜브 듣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언론 물론 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몇 달, 몇 년 이렇게 듣다가 보면 자기 확신이 생길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좀 혼 좀 내줘야 되겠다. 내가 윤봉길 뭐 이런 의사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돼서 이 사람 좀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라고 그러면서 그게 가서 주먹으로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극단적으로 가게 되고 아마 이분은 틀림없이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걸 하지 말자 그러면서 사실은 또 이걸 되풀이되게 되는 여건과 풍토가 조성이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 극단적인 극단적인 행태가요. 총선을 앞두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당분간 아니 내지는 이게 고착화되거나 굳어지거나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총선으로 더 뭐 심해지긴 하겠지만요. 총선 이후에도 아마 이제 성적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성적표가 나오면 한 석이라도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런 게 나오면은
뭐 이긴 게 이것 때문이다, 진 게 이것 때문이다 그러면서 아마 증오는 더 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적표가 나오면은 그 성적표를 가지고 일단 좀 한쪽은 목을 수그리고 한쪽은 또 뭐 고맙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 승복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승복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하셨는데 정 의원님, 그 종전에 뭐 신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60대 남자 주변 사람들도 안 만나고 사무실에서 극단적인 성향의 개인 정치 방송 보는데 많은 시간 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방송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총선 이 과정을 주도를 하면서요. 결국은 이번 총선이 후보에 대한 자질 내지는 공약 이런 거 검증하는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에 대한 이 증오만 이렇게 표출하는 분노의 투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결국 이 총선의 결과는 중도층이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양 진영에서는 상대에 대한 분노를 극대화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치를 표방할지 모르나 예. 결국은 그 표가 뭐 한 25% 정도 내지는 좀 많으면 30%까지 간다고 치더라도 예. 결국은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도층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보는데요. 예.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정치학 교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 민주주의가 타락하면은 폭도 정치가 된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타락하면 천민 자본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의 응축판이 우리의 어떤 그 유튜브 정치 문화가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그 한쪽 당을 지지하는 또 다른 당을 지지하는 양쪽의 유튜브들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가 왜 천민 자본주의를 얘기하느냐면은 더 극단적으로 더 강경한 발언을 해야 소위 그 뭐라 그러나 수입이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제 그 극단적으로 이제 치닫는 것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그 소위 이제 지지자들은 그런 내용을 보고 자기 생각을 굳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는 적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원수, 거의 철천지 그런 식의 어떤 인식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다양한 음모론도 나올 것이고 예. 그것 때문에 2차 피해자들도 늘 것이고 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좀 더 점잖은 정치인들이 설 수 있는 땅은 아예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 공간은. 예. 거기에 같이 편승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시원하다라 그러거든요. 예. 그 시원한 발언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시원한 것을 벗어나서 아예 그냥 몸소리가 쳐지는 예. 그런 상황을 계속 연출할 것이다. 그래서 제 결론은 예.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결국 선거의 그 결과는 누가 만드느냐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유권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 의원님 학자로서 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사실 이거였거든요. 처음에는 정치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유튜브 그 정치 문화를 갖다 좀 이용한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SNS란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 유튜버 또 그 힘을 가진 뭐 유튜버들에 의해서 정치인이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서 주도권을 빼앗겼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걸 오히려 이용하고 편승하는 거지. 아직까지는.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이런 그 극우 내지는 극좌 지지자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컨트롤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양당이 마치 또 그게 컨트롤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편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유튜버 중에 그렇게 강경한 얘기하는 사람한테 무슨 전화가 갔느니 이런 소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양쪽이 똑같아요. 그리고 또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비명계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컨트롤을 못 한다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거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 거죠. 왜 활용하느냐? 50% 이상의 지지를
확보할 자신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토끼를 확실히 해가지고 그 안에 정적을 제거하는데도 바로 그 극단적인 유튜버라든지 지지자들을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선거가 되면은 50%가 넘어야 되잖아요. 총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지지자를 확보하고 거기다가 지금 제3당이 출연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3당을 누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모순적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당혹스러워요. 학자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뭐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동료 시민? 예. 동료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건 아닌 거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로서 지금 돌출된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또 양쪽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을 것이다라고 봐요. 예. 양쪽에서 떠들 텐데 양쪽에서. 예. 정 의원님 지금 뭐 말씀하셨는데 말씀했다시피요.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상황 보면 신 의원님 여야의 당 지도부들이 좀 자제해달라. 좀 그런 거침을 하지 않아달라. 이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효과를 보일까요? 아니면 지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또 딴 생각들 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행태를 보면 민주당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용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수사도 그렇고 이걸 지금 충분히 여러 가지 민주당 안에 분란이나 소란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국힘당은 혹시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이분이 국힘당의 당원이나 아니면 윤석열의 열광적인 지지자였다면 어떡하나 하는 예. 걱정을 지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양당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예. 일단 겉으로야 뭐 좋은 얘기 하죠. 예. 뭐 우리가 이렇게 증오의 언어 뭐 이렇게 갈등 조장 예. 상대방에 대한 욕설 이거 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고 강한 강도로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아마 이게 수사 진행되는 걸 봐가지고는 바로 아마 또 서로 비난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수사가 지금 오늘 영장이 일단 공개가 되겠죠. 예. 네, 그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이런 좋은 얘기하는 걸 거둬들이고 중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거 본질적으로 예. 체질 변경 뭐 이런 수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으면 예. 안 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 유튜브 프로그램을 자정을 한다 할지 그리고 이 헤이트 스피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증오의 언어, 차별적 언어를 했을 때 형벌로 다스리기 어려운 것도 윤리 도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예 공직의 자격을 못 갖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규제를 하지 않으면 예. 결국 이런 말로만 좋은 얘기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결기를 가지지 않으면 이 체질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유튜버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에 더해서 예. 지금 유튜버들만 가지고 비난하기에는 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말을 보세요. 말. 그 막말 뭐 욕설도 이따금씩 나왔지만 그 막말의 정도를 보면은 정치인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런 수준으로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으리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정치인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말로만 그치는 반성, 무슨 뭐 폭력은 절대 반대, 또 뭐 자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예. 사실은 저는 매우 걱정스럽긴 한데 이런 현상이 하루아침에 끝날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예.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도 아니에요. 다른 예. 나라에도 있는 일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SNS의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언어가 유난히 폭력적이고 유난히 과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런다는 점에서도 역시 정치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유난히 돈도 많이 모인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 예.
더 뭐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현실의 문제가 있어서 좀 얘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피습으로요. 신 의원님. 정치권의 시계도 잠시 멈췄습니다. 그렇죠? 이번 피습으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무슨 고민하고 계실까요? 아니 일단은 멈출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연말 회동 한방 눈 내리는 날에 그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은 사실 굿바이 회동입니다. 그날 세팅은 아주 굉장히 낭만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굉장히 살벌하게 끝난 거죠. 왜 그러냐면 뭔가 카드라도 하나 응답 비슷한 걸 할 줄 알았는데 빈손으로 왔거든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러면은 이건 굿바이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일단은 유턴이 안 되는 직진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지금 갑자기 신호등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참 빨간불 들어오면 뭐 천하 없는 사람도 사야죠. 일단 쓰는데 그 빨간불이 뭐 굉장히 장기간 가는 빨간불은 아니고요. 다행스럽게도 용태가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용태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 오늘 브리핑이 이제 공식으로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 상태나 뭐 앞으로의 예후나 이런 게 뭐 돌발 변수가 건강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뭐 예후가 나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빨간불이 꺼져 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유턴이 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미 차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빨간불이 곧 꺼지면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뭐 엔진이 좋아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압축해서 갈 수도 있고요. 정 의원님은 지금 신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달아오르고 있을 때 뭔가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진체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힘을 빼버린 측면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이제 구체적으로 움직이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그래서 요번에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 어떤 결과를 줬는가를 보면 총선은 아직 꽤 많이 남았어요. 사실은 뭐 100일 좀 덜 남았다고 하지만 이게 절대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의 어떤 뭐 수사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으나 조심스럽지만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또 원칙과 상식 그분들의 어떤 움직임 또는 그분들이 나아가려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었고요.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그냥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전부 수년되지 않습니까? 그 지연되는 것이 어떤 총선의 결과를 줄지 정치적인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뭐 당에서 추진하는 쌍특검이라든지 특조는 계속해서 중단 없이 밀어붙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최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한 문제라든지 그거는 뭐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어찌됐든 이 피습으로 인해서 그동안 컨벤션 효과를 이렇게 굉장히 누렸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사가 조금 이제 그 공간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정치판에서는 사실 들여다보지 않을 수는 없겠죠. 지금 신 의원님 지금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뭐 어제 뭐 이준석 전 대표가 YTN에 와서 하는 거 보니까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뭐 절차가 뭐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 없어서 아마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지금 4월 초 총선을 앞두고 신당 작업을 하려면은 2월 14일까지는 모든 절차가 완료돼야 됩니다.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정치적인 날이에요. 그래서 2월 14일을 역산으로 보면은 신당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절차를 하는데 한 4주, 5주 걸리거든요. 그렇게 역산해 보면은 1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면
크게 뭐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방송을 저도 들었는데 예. 그건 조금 글쎄 너무 비관적으로 본 거 아닌가 싶고요. 예. 이 아까 제가 빨간불로 표현을 했는데 이 빨간불이요 건널목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건널목 신호등을 뭐 오래 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뀐다. 결국은 이게 뭐 한 달 가겠습니까? 2달 가겠습니까? 제 보기엔 길어봐야 뭐 5, 6, 7일 그러니까 일주일을 넘길 수는 없고요. 예. 뭐 그 정도고 지금 아마 오늘 브리핑이나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병상에서 당무를 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보면 아마 예. 주말쯤에는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예. 따지면은 병원에서 아마 곧 나가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냥 보통 일반인이었으면은 예. 바로 아마 퇴원 조치를 할 텐데 이건 조금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한 주말쯤 되면은 정상 집무 정도는 병상 집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저는 좀 의심스럽게 봅니다. 예,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보는 분들에 따라서 또 시각도 많이 다를 텐데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예, 정 의원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는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왜 인재 영입위원장까지 맡는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말 똑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었고요. 만약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안 맡은 상태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게 되면은 비판이 굉장히 거셌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미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사실 과거의 선례로 볼 때 당 대표 또는 비대위원장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재위원장 내지는 인재영입위원장까지도 본인이 하겠다라는 거는 예. 아주 그립을 그냥 꽉 양손에 그립을 쥐겠다는 이야기이고 예. 양쪽이 다 그러니까 이게 양당 체제의 문제예요. 아마 유권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게 아닌가. 예. 저 객관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앞으로 똑같이 저와 함께 일하게 될 것.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핵심은 좋은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모이게 하는 것. 요 조언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예. 그러니까 이 조언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조언의 의미는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갖고 저의 해석은 아마 지금 이 당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지금 이 그룹에 끼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것하고 예. 그다음에 일단 우리들의 리그로서 이번에 한번 마지막 일전을 불사르겠다라는 각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는데 노력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정책으로 보여줄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치라는 게 그리고 민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천심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근데 과연 이러한 그 정책에 대한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는 걸로 만족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져봅니다. 예. 정 의원님 저렇게 평가를 해 주겠는데 신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등판을 했을 때 예. 민주당 입장에서 또 국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잖아요. 또 멋있는 말 많이 하고 뭐 산뜻하게 하니까 예.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걱정을 많이 들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용산하고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럽고요. 또 하나는 비대위원 선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 비대위원을 뭐 비정치인을 하는 건 좋은데 뭐 김혜지 의원이 있지만 사실은 그분은 뭐 비정치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올 전부 다 비정치인으로 한 건 좋은데 예. 그러면 정말로 잘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분이 한 두어 분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은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처음에 한 사흘 버텼잖아요. 예. 그러다 결국은 버티게 하려다가 이제 그만두고 어저께 결국 대한노인회까지 찾아가는
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예. 비대위원 면면을 보고 아 이건 뭔가 지향점이 좀 분명치가 않다. 예. 말은 근사하게 하는데 이 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선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안심이 되고요. 예. 공관위원장 지금 후보군들이 여러분이 나와 있는데 예. 이것도 조금 안심이 돼요. 왜 그러냐면 주로 법조인들이 많이 거론이 되니까. 예. 처음에는 검사들이 거론이 되다가 하도 이제 비판 여론이 나오니까 예. 법조인으로 조금 바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안심이 돼요. 그래서 한동훈 컨벤션 효과는 예. 저는 얼마나 지속이 될까가 관심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이 방송 보셨습니까? 그 공관위원장 빼고요. 저 비대위원의 인선에 대한 평가가 보수능계 계신 전원책 변호사님이랑 굉장히 흡사했거든요. 예. 정 의원님은 진짜 정 의원님의 비대위원 평가, 비대위원 인선 평가도 좀 궁금합니다. 글쎄 이제 비대위원들 이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제 봐야 되겠죠. 일단 그 비대위원 중에 한 분의 설화와 관련해서도 사실 좀 더 신속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일단 임명해놓고 사퇴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관심은 공관위원장을 누구로 예. 뽑을 것인가로 지금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수권 한 정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하게 뿌리를 받고 잘 해나가는 게 이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많은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공천을 안 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좀 이대로 하다 보면은 아까 신경민 의원님께서 다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는 게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하다. 가만히 있어도 받아먹을 게 많다라는 의미로 전 들었어요. 솔직히. 그러려면은 뭔가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사무총장, 비서실장 다 법조인 출신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철규 의원 아마 뭐 훌륭한 자수성가형 정치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도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또 경찰 출신 원내대표의 인재영입위원장은 지금 그럼 두 분이 같이 한다라는 것인지. 공동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이 무슨 존재감이 있어요. 그 존재감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나 비대위원이에요. 나 여기 있어요. 내가 이런 쓴소리 합니다. 당이 어쨌든 비상시국이니까 비대위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당이 비상시국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뭔가 일사천리로 뭔가 이렇게 스텝을 밟는데 모르겠어요. 과거 정치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예, 예. 적어도 비상시국에는 이렇게 해야 유권자들이 고개를 돌릴까 말까라고 생각하는데 예. 전혀 지금 미동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걸까 봐 걱정하는 차원이에요. 공관위원장은 어떤 분이 하셔야 된다고 보세요? 공관위원장은 저 정도가 되면은 일부러라도 법조인들 훌륭한 사람 많죠. 그렇지만 일부러라도 법조인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름 오르내린 사람들을 일부러라도 그리고 뭔가 색깔이 다른 사람 정말 그 한동훈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래도 고개를 들고 이게 당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되는 사람. 설령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과거의 전례였고 그게 성공했던 모습을 저는 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은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거겠죠 뭐. 예. 그렇게 찾으실 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찾으면 왜 없겠어요. 5천만 국민 중에 있는 사람 안에서만 찾으니까 맨날 되돌이표 돌아가듯이 그 사람들 이름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신경민 전 의원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